1997년 5월 27일 이른 아침, 일본 고베시 스마구에 위치한 도모가오카 중학교를 지나가던 남성은 학교 정문에 있는 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람 빠진 공이라 버렸나? 하는 생각에 다가간 남성.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그는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공이라 생각한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끔찍한 모습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신을 살펴보던 경찰은 입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게임의 시작이다. 우둔한 경찰 제군. 나를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 죽겠어. 사람의 죽음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더러운 채소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오랜 원한에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사카키바리. 범인이 남겨둔 경찰을 도발하는 쪽지. 시신의 신원은 3일 전부터 행방불명된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하세 준이었고 몇 시간 후 인근 야산에서 하세의 다른 신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행에 일본 언론은 연신 사건을 다뤘고 그러한 뉴스를 보며 웃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즈마 시니치로,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었죠. 범행 당시 14살이었던 아즈마. 그는 평소에도 괴팍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는 매미나 개구리를 보면 잡아서 해부하곤 했습니다. 생사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던 그는 더 나아가 동물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20마리가 넘는 고양이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자랑했다는 아즈마. 후에 그는 그것이 마치 작품을 만드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처음 느꼈던 희열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여아였습니다. 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경, 그는 가방에 고무망치를 숨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인근에서 놀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아 2명을 발견한 아즈마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들을 공격하고 달아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여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블레이저를 입고 학생 가방을 소지한 중학생으로 보였다는 증언으로 여아의 아버지는 인근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측에 학생 사진을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을 통화라는 답변뿐. 하지만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다시 연락 요청을 했음에도 끝내 학교 측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학교에서 사진을 공개했다면 후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월 16일 점심 무렵, 아즈마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야마시타 아야카를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물어본 아즈마는 대답을 해주고 돌아서는 그녀를 불렀고 뒤돌아본 그녀를 망치로 공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도망가던 아즈마는 가방에 망치를 집어넣고 준비해둔 칼을 쥐며 또 다른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10분 후 홀로 놀고 있는 비를 발견한 그는 칼로 그녀를 공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동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두 사건. 비는 다행히 칼이 정맥을 피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처음 공격당했던 야마시타는 3월 23일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공격이 있었던 그날, 아즈마는 집으로 돌아와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한 신성한 실험을 했다. 내가 망치를 내려놓았을 때 소녀가 나를 마주보았다. 몇 번 공격한 것 같은데 너무 흥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3월 23일에 야마시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또 다른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엄마는 그녀를 가엾은 소녀라고 말했다. 공격당한 소녀는 죽은 것 같다. 내가 잡힐 만한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바모이 도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범행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살인에 대한 기쁨과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그는 두 번째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5월 24일, 예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하세에게 접근한 아즈마는 인근 야산에 거북이가 있다며 함께 보러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산에 오르며 거북이를 찾고 있는 하세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교사를 시도했던 아즈마. 하지만 생각보다 손을 사용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칼을 쓰려 했지만 자신이 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운동화 끈을 이용해 두 번째 살인에 성공한 그는 또다시 느껴지는 희열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만족감을 훨씬 상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선 4건의 범행은 한순간이었고 대단한 느낌은 없었지만 하세의 경우 죽이는데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체를 어디에 숨길까 고민할 때는 만족감이 사라졌어요. 후에 아즈마가 당시를 떠올리며 한 말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케이블 TV 시설에 하세를 숨기려 했지만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마을로 가서 쇠톱과 자물쇠를 훔친 뒤 돌아와 시신을 숨겼던 아즈마. 새로 사온 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 그는 친구들을 만나 놀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하세가 집에 오지 않아 이웃들이 걱정한다는 소리에 그래요? 라고 답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즈마는 쇠톱으로 자물쇠를 잘랐던 것을 기억하며 갑자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하세의 시신을 숨겨둔 야산으로 향했고 결국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잠시 하세의 머리를 땅에 두고 정면에서 감상하던 아즈마는 이 불가사의한 장면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만족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피를 핥았을 때 금속 맛이 강하게 났다고 말하는 아즈마에게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피가 더럽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의 피를 마시면 그 더러운 피가 정화되리라 생각했어요.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고 기분 좋다고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라고 할까요? 하세의 머리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싶었던 그는 가방에 넣은 뒤 마을에 있는 후미진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 인근 구멍에 숨겨두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연못에 버린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날 차분히 감상하고 싶었기에 집으로 하세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흥미를 잃었고 조만간 하세의 시신이 발견되리라 생각하며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가 택한 것은 하세의 머리를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 놔두는 것. 그는 조디악을 흉내내며 경찰을 도발하는 쪽지를 썼고 자신을 술, 귀신, 장미, 성자, 싸움을 의미하는 사카키바라 세이토라 칭했습니다. 언론에서 사카키바라 세이토를 귀신과 장미를 붙인 오니바라라고 읽자 화를 내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던 아즈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잘못 읽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일주일에 3가지 야채를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이들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평소 아즈마는 긴장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채로 보였고 자신 이외의 인간은 전부 야채와 같으니 절단이나 파쇄를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에 하세의 목을 두었지만 그는 곧바로 유력 용의자로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 동물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칼을 가지고 다니며 여러 사람을 위협했던 아즈마는 당시 중학교 내에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우리 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아즈마의 범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즈마는 평소에 위협적인 행동으로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하세의 목을 가져다 두기 전까지 경찰에선 쪽지에 남긴 내용과 주변 인물들의 수상한 남자를 보았다는 증언으로 30, 40대 인물을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싶었던 그의 행동이 도리어 그의 목을 죄었고 결국 경찰은 6월 28일에 그를 체포하며 앞선 사건의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형사 책임 연령, 즉 촉법 소년이었기에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나이 어린 소년의 끔찍한 범행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아즈마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었기에 그는 소년 A라 불렸다고 합니다. 아즈마는 결국 체포 7년 만인 2004년 3월 10일에 풀려났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으로 당시 16세이던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췄다고 합니다. 아즈마는 출소 후 자신의 범행과 출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절가라는 책을 출판했고 유가족들은 새로운 정신적 고통,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그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을 얻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가 범행 당시 느꼈던 쾌락을 위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뒤는 이미 늦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나서야 그의 범행은 멈출 것이고 뒤늦은 후회를 해도 사망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형사책임 연령이 더 낮춰지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